99%의 고등학생이 틀리는 암기법 뭔지 아시나요? 시험 2주 전부터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달달달 외우려다가 10분도 안 돼서 집중력 떨어지고 결국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도요, 고2 때까지 완전 똑같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대부분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방법을 모르면 계속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방법만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직접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써서 효과를 본 4가지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로 여러 학생들이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한 기적의 설계자 공부법 가이드 PDF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구조화 암기법입니다. 저는 고3 때 한국사 모의고사를 6등급을 받았어요. 저 때 한국사도 진짜 쉬웠는데 친구들이 친일파라고 놀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사 공부를 안 해도 다 1, 2등급을 받는 건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6등급을 맞았고 6등급을 맞으면 대학을 아예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했던 공부법은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조선태조 이성계는 1392년에 이렇게 무작정 달달달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외운 건 뒤에서 외울 때 까먹고 뒤에서 외운 건 또 앞에 것과 섞여서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국사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정치사를 공부할 때 왕 이름부터 외우지 마세요. 먼저 큰 틀을 잡으십시오.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이 3개의 시대로 나눠서 각 시대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순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뇌는요, 계층적 구조로 정보를 저장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 폴더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큰 폴더 안에 작은 폴더들이 들어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암기할 때도요,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순서로 이야기해야 기억이 오래 남고 인출도 쉬워집니다. 한국사 조선 전기 정치사를 보시면요, 1단계는 큰 틀을 잡는 건데요, 조선 전기는 중앙 집권화 시대 이렇게 큰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중간 틀을 잡는 거죠. 거기서 왕권 강화 정책, 관료제 정비, 민족 문화 발달 이렇게 되고 3단계로 이제 디테일하게 작은 틀을 잡게 되는 겁니다. 왕권 강화에서는 경국대전, 집현전, 훈민정음, 관료제 정비에서는 과거제, 육조 식객제, 민족 문화에서는 훈민정음, 직지심체요절 이런 틀로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암기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멈추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 하나를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머릿속이 정리되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요, 질문 답변 암기법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민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의사셔가지고 당연히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생명과학에서 유독 암기 부분을 어려워했습니다. 민수는 이해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유전 원리나 생태계 개념 같은 건 금방금방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한 걸 시험에서 써먹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다 아는데 시험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에게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 마치 선생님이 너한테 묻는다고 생각하고 답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민수가 그게 뭐가 다르죠? 하면서 의아했지만 하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적용해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내신 시험에서 민수가 생명과학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확 오른 거죠. 민수 말로는 문제만 봐도 어떤 키워드로 답을 해야 되는지 바로 떠올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인출 연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한 건 입력 연습이고 시험은 출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화면에 연구 결과를 보시면 평소에도 출력 연습을 해야 시험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생명과학에서 유전 단원을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A4를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질문을 적는 거예요. 독립의 법칙이란? F2의 B가 9대 3대 3대 1인 이유는? 연간과 교차의 차이점은?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면 돼요.
서로 다른 형질이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두 형질이 모두 우열관계일 때. 연관은 같은 염색체고 교차는 상동 염색체 간 교환이다. 이렇게요.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종이 한 장 가져오셔서 이 방법으로 해보세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암기해보시면 정말 신기하게 기억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기적의 설계자 가이드 PDF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오늘 알려드릴 공부법 말고도 생기부 방향성을 정하고 작성법까지 어떻게 적는지 알려드리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나중에 하려다가 까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키워드 중심 이해법입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진로에 고민이 많았던 수진이가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아는 친한 수학 원장님이 소개해준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수학은 잘하는데 암기 과목이 너무 약해서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거든요. 수진이를 만나보니 정말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사탐 과목 공부할 때도 모든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정작 시험에서는 정확한 키워드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진이한테 알려준 방법이 있었어요. 수진아,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만 정확하게 외워봐. 한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두세 개만 확실히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3주 후에 수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암기 과목 공부 시간이 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더 잘 외워져요. 이렇게요. 우리 뇌는요, 연상작용을 통해 기억을 저장해요. 핵심 키워드 하나가 떠오르면 그와 연결된 다른 정보들이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핵심 키워드 위주로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국사를 예시로 보면요. 원문이 만약에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의 즉위하여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거 외운다고 해보세요. 단어도 어렵고 정말 잘 안 외워집니다. 하지만 키워드만 추출해서 외우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1897년, 대한제국, 황제 즉위, 자주독립. 요 네 가지 키워드를 추출해서 요 네 가지만 외우게 된다면 이 전체 문장을 외우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오감을 통한 암기법입니다. 영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암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였어요. ADHD 성향도 조금 있어서 집중력도 오래 못 가고 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해도 금방 까먹더라고요. 영호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암기만큼 정말 안 되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반적인 암기법으로는 영호에게 효과가 없었어요. 구조화도 해보고 질문 답변도 해봤는데 3일만 지나면 다시 까먹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영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봤는데 그때 집중을 정말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여러 감각을 동시에 써보면 어떨까였어요. 영호야, 이번에 보면서, 말하면서, 쓰면서 동시에 해봐.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호가 처음으로 선생님, 이번엔 정말 안 까먹어져요 라고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영호는 암기 과목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때 기억 강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요. 시각, 내용을 눈으로 보고요. 청각, 소리 내서 말하고, 촉각, 손으로 쓰고, 운동감각, 몸짓이나 손동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감각을 함께 작용하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어서 기억이 더 강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생명과학의 세포호흡 경로를 실제로 해보시면 시각적으로는 세포호흡 과정 그림을 보고 청각으로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걸쳐 피부로산이 되고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고, 촉각은 동시에 과정을 종이에 그리면서 쓰고, 운동감각은 손으로 포도당과 피부로산 흐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어려운 내용도 뇌의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스타일에 맞으시나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잘 맞는, 모두에게 완벽한 공부법, 암기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여러 암기법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자기한테 적용해 보시고 가장 잘 맞는 암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조화 암기법, 큰 틀을 잡고 세부사항 채우기. 두 번째, 질문 답변법, 스스로에게 묻고 하며 인출 연습하기. 세 번째, 키워드 중심법, 핵심만 외우고 나머지는 연상으로 처리하기. 네 번째, 오감 통합법, 여러 감각을 동시에 활용해서 기억을 강화하기.
가장 중요한 건요, 순서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와 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이 순서대로 하면 암기 효율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로 가셔서 대입 결과를 정말 기적적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정리해 놓은 무료 PDF가 있어요. 그거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방법도 꼭 과목별로 적용해서 한번 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시험 또는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면 계속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들, 동료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적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